안녕하세요. 대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한솔케미칼이고요. 한솔케미칼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케미칼의 주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산화수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제지의 섬유산업의 탈색이나 표백에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고순도로 과산화수소를 만들게 된다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애칭 및 산화세척제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솔케미칼이 초고순도 과산화수소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은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반도체용 과산화수소 사업을 영위하면서 현재 고품질 제품 시장에서는 1위에 대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솔케미칼은 이 과산화수소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방막 재료인 전구체 사업도 본격적으로 2009년도에 추진해가지고 2013년도부터 사업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반도체 프리커서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 이 반도체 칩은 한 개의 회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빌딩 올리듯이 여러 개 회로를 쌓아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로 간에 구분을 해줘야 되고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가진 매우 얇은 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방막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솔케미칼이 이 반도체용 방막 프리커서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한솔케미칼의 주력 제품인 과산화수소와 전구체는 반도체에 쓰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진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게 된다면은 이 반도체 업황이 괜찮았을 때 인 21년도와 22년도에는 이 과산화수소에 대한 매출과 전구체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소폭 증가했지만은 이 업황이 다운된 23년도에는 이제 과산화수소와 전구체의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매출액이 하락을 한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4년도 같은 경우는 23년도보다 매출액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23년도 대비 과산화수소에 대한 매출도 증가하고 전구체에 대한 매출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이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온디바이스 AI를 통해서 맞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이 수요에 맞춰가지고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TSMC나 마이크론이나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나 뭐 TSMC는 현재 한솔케미칼이 이제 반도체 방막 프리커서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호황이 오다 보니까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1일 날에 이제 3월 수출입 동향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여기 3월 수출입 동향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월 수출 증가율은 작년 10월부터 플러스가 되게 되면서 그 후 6개월 연속으로 같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3월 달에 반도체 수출액은 약 117억 달러로 2022년 6월 이후로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해가지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IT 수요가 급증했던 2022년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주력 반도체인 수출도 이제 5개월 연속 증가세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3월 수출입 동향을 봤었을 때 이 반도체만 오른 게 아니라 이 디스플레이나 무선 통신이나 컴퓨터 등 IT 분야의 품목 수출도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된다면은 이 디스플레이도 앞서 말했듯이 수출액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 과정에서만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업황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IT OLED 시대가 돌아가게 되면서 많은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이 현재 많은 패널들을 출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통한 과산화수소 매출도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 온디바이스 AI를 통해 가지고 반도체 업황도 점점 개선이 돼가고 있고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IT OLED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많은 패널 업체들이 이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패널 출하가 예상이 된다. 그에 따른 이제 과산화수소에 대한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전구체 같은 경우는 한솔케미칼이 만들어가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TSMC나 뭐 마이크론, 인텔 등의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구체에 대한 매출액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배터리 바인더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많이 쓰일 텐데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 완벽하게 회복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대한 매출은 조금 상승할 수 있어도 다른 사업 분야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다 보니까 한솔 케미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에 대한 주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솔케미칼의 주가를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제 주봉으로 봤었을 때 이제 강한 매물대 부분이 바로 이제 21만 원에서부터 22만 원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1만 원과 22만 원 부분은 또 장기 이평선인 120평선 부분이기 때문에 쉽사리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주봉상에서는 이평선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뭐 추세적으로 이제 뭐 나온 게 없어서 약간 주봉상에서는 이 횡보에 대한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밑에 매물대 부분인 이제 19만 원 부근에서 잘 지지가 일어나 준다면은 다시 한번 수폭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주봉은 너무 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일봉에서 자세하게 보게 된다면은 일봉에서 봤었을 때 이런 14만 원 부근에서부터 23만 8천 원까지 반등이 왔고 23만 8천 원 기점에서부터 다시 하락을 하게 됐지만은 27만 원부터 다시 반등이 온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7만 원 부근에서 반등이 왔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추세선 60평선이 상방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갔다라고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흐름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이 하락하던 60평선이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면서 다시 상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뭐 추가적인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한솔케미칼이 이 부근을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20만 원과 19만 원 선은 조금 지켜주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만 원 부근에서부터 19만 원 부근을 잘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21만 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줘야 되고, 20 나오게 되면은 뭐 추가적으로 다시 23만 8천 원 부근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9만 원 부근이 이탈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18만 원 부근이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 감수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다 보니까 한솔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솔케미칼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